자, 수요동사가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요동사, 다른 말로 수요가 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는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동사 하는 거는 당연히 목적어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왜 수요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를 들어가느냐? 자,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이제 예를 들어 펜 하나를 이렇게 있으면 펜을 내가 준다라고 얘기하면 이 펜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문장으로 얘기하게 되면 내가 뭐를 주는데 주려면 받을 사람도 필요하지만 받을 물건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목적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기 있는 목적어를 우리가 그냥 문법 명칭으로 얘기하면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 해석 자체는 보통 뭐뭐에게라는 말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를 얘기할 때는 보통은 받을 사람에 대한 주체들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동물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독해 들어가면은 조금 다른 경우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뭔가 물건을 주려면 그 받을 사람은 대부분 그걸 받은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될 애들이란 말이야. 맞지? 내가 휴대폰에게 펜을 준다 하는데 야가 고마워 하진 않을까 아이가?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나 동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을로 해석이 되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주로 누가 많이 들어가냐면 사물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사물 말고도 이제 또 굳이 따지자면은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 중에서는요 뭔가 주체성을 띠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예나 아니면은 어떤 그 한 계급 내에서의 어떤 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교재 자체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사물이나 동물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을 준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 뭐 노예 시장을 얘기할 때 마찬가지거나 아니면 하급자에게 그 병사들을 이렇게 준다 한다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네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순서를 지금 잘 보면 똑같습니다. 수요동사는 뭐뭐에게 뭐뭇을 해주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문장 어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능동태 형태예요. 수동태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맞지? 우리가 그 거침없이 해도 사형식 수동태 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얘를 만약에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고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가지고 이거를 뭐 옛날 문법책에서는 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뭐 쓰는 표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지금 그 얘기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형식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법 용어를 또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형식은 뭔데 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요런 수요 동사 다음에는 받을 사람, 받을 물건. 근데 이 받을 사람과 받을 물건은 자리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거.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조건을 하나 내거는 거예요. 이런 전치사들이 이제 한 번씩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럼 이런 전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주느냐? 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동사에 따라서 자, 이 말 나왔죠? 동사에 따라서. 그러면 동사에 따라서 하는 말은 결국 동사의 역할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건데 자 간접 목적어 앞에 쓰이는 전치사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of를 제외하고는요 알겠죠? of를 제외하고는 to하고 for가 들어가는 동사들은 분명히 뭔가 어감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전에 그 얘기했다. 자 그러면은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통 전치사 to를 쓰는 기준에서는요 대화상에서 존재하는 경우예요. 대화상에서 존재하는 물건 또는 뭐 사람, 즉 직접 목적어가 대화상에서 존재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은 좀 심했고 어쨌든 뭐 물건으로 일단 기준으로 갈게요. 대화상에서 존재하는 사람, 존재하는 어떤 물건, 즉 직접 목적어가 있을 거라면은 그때는 to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give, send, 뭐 그 다음에 bring, pass, lend, show, teach, tell 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대화상에서 그냥 뭐 보내주거나 아니면 주거나 갖다 주거나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줄 때는 to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make, buy, get, cook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거라고 내가 얘기했냐면은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약간 for가 단순하게 뭐뭐에게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말의 어감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야.
한번 생각해봐. 자, make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윤재가 만들었어요. 뭐를요? 꽃 한 송이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뭐 그녀를 위해서 만들었다 치자. 그럼 그녀를 위해서 꽃을 하나 만들려면 꽃을 만들어야 될 재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꽃을 다듬어야 될 도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도구를 가지고 이제 시간과 공을 들여 가지고 그 공을 들이는 어떤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보통 이때는 for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buy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를 사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해요? 그 사러 다니는 시간도 필요하겠지. 그 다음 뭘 고를까 하는 어떤 성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맞죠? 그 다음에 쿡도 마찬가지잖아. 쿡 같은 경우에도 그 약간은 조금 어떤 느낌이에요? 뭐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음식 만들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를 또 살려고 하면 또 돈도 필요해.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살려고 어딘가 돌아다니겠지.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봤을 때 쿡도 당연히 for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get 같은 경우에도 저거는 뭐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뭐를 갖다 준다라기보다는 뭔가 가져다 얻어서 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를 얻었는데 나 이거 얻었어. 근데 갑자기 누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걔 갖다 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보통 쿡을 쓴다 그랬고 하나 빠졌는 게 뭐냐면은 적으세요. find. 여기서 find는 발견하다가 아니고요. 찾아서 준다 이 말이에요. 찾아서 준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칠판 지우개를 지우고 있다. 칠판 지우개가 없어. 없는 상태야. 자, 그러면은 칠판 지우개 어디 있노? 하고 내가 물어봤어. 근데 네가 쌤 찾아갖고 갖고 올게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니 최소한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 어딘가 갔다 오겠지. 그럼 갔다 오는 데 시간이 들 것이고, 그러면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네 마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bring이란 말도요. 여기는 to라고 표시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for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갖다 주다기 때문에.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단정 지어갖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특정 동사들 같은 경우는 to를 쓸 때도 있고 for를 쓸 때도 있다 이런 얘기야. 됐나? 근데 우리는 일단 책대로 가자. 알겠죠? 책대로 일단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빠진 것들 중에서는요.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뭐 read라든지 뭐 write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수요 동사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네가 아기 때 뭐 부모님이 되셨든 뭐 누가 되셨든 간에 니한테 뭐 누군가가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누군가가 있었겠죠. 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근데 책을 읽어주는 것도 책을 읽어서 그 읽은 내용을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해준다 이런 이야기야. 그다음 write 같은 경우도 글을 써가지고 이제 뭔가 준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수요 동사가 가능하다고. 알겠죠? 여기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안 돼 있고 아마 거침없이는 아마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to 같은 경우는 주로 명령문이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pass me the pepper 그러니까 고추 좀 나에게 갖다 줘 이런 식으로. 됐지? 그 다음에 요걸 만약에 바꾸게 되면 여기에다 to를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네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기억날 거예요. 교과서 1과에 나왔던 핵심 문법이란 말이야. 그럼 이 문법하고 서술형 문제 낸 건 뭐였어? 자리 바꾸고 거기다 to를 넣느냐, for를 넣느냐, of를 넣느냐 그 얘기였거든. 그게 다야. 그게 단데 이거하고 연관 지을 거는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그 수동태 배웠던 거 있잖아.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그거 다시 한번 더 머릿속에 좀 인지를 좀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접 목적어가 만약에 수동태로 오는 경우라면 그때는 일단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뭔가 과거 분사가 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to나 for나 이런 것들이 쓰이고 여기에 명사가 또 들어가겠지. 인마가 간접 목적어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뭐 by 행위자를 넣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로 오게 되면 이거 내가 중요하다 그랬죠. 간접 목적어는 대부분 주어가 누구라 그랬어? 받는 사람이라 그랬어. 받는 사람. 그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역시 BPP를 이렇게 쓰는데 아까 말했던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따라 내려온다고. 그리고 얘는 을을로 해석이 될 것이고 얘들은 해석할 때 우연다고 이 PP 나오는 동사 뜻의 반대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요 그에게요 캔디 하나 줬어요. 됐지? 됐지? 자, 그럼 야를 주어로 가보자. 그럼 야가 뭐가 되는 거야? 받은 애가 되잖아. 그러면 was given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캔디 바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때 뭐야라 그랬어? 주다의 반대 해석을 하라 그랬잖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됐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이거 감 안 잡히면은 거침없이 라이팅 수동태 다시 봐. 알겠죠? 지금 다 일일이 다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팁 잠깐만 좀 볼게요.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수요 동사, 직접 목적어, 전치사, 간접 목적어의 형태로만 사용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대명사가 단순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얘를 그냥 여기다가 빼버리게 되고 무조건 그냥 그것을 누구누구에게 이런 식으로만 쓴다 하는 거. 그렇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문제 밑으로 가볼게요. 1번. 그녀는 나에게 책 한 권을 줬다. 순서 잡아라. 미어부기가 어분미가. 척할 줄 알았다. 책 한 권에게 나를 줬냐? 내가 순서 잡으라고 했잖아. 사람 다음에 사물이라고. 단순하게 가. 일단 이 책에서는. 그 다음 나에게 소금을 좀 건네줄래? 투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갖다 주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나는 그에게 장갑을 만들어 주었다. 올. 나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렇지. 헐런 이메일. 여권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투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여권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는데 for를 써버리게 되면 한참 어디 갔다 와가지고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잖아. 비행기 공항에서 갔을 때 여권 보여주세요 하면 바로 이렇게 줘야 될 거 아이가. 상황을 잘 생각하라 그랬잖아. 6번. 엄마는 나에게 새 신발을 사주셨다. 홀. 우리는 댄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지. Dan an umbrella. 그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us가 아니고 us입니다. us interesting stories.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잡아봐. 자, 애게들은 대부분 사람. 을을 하는 건 전부 다 사물. 우리나라 말의 단복수 잘 보고 판단해라. 자, 1번부터 갑시다. 그녀에게 편지들을. 헐. 그 다음에 letter 쓰죠. 편지 드리니까. 자, 그 다음에 나에게는 가져다 주었다. 나에게. me. 그 다음에 내 전화기. my phone. 휴대전화 않겠잖아. 그냥 my phone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한 선생님은 가르치신다. 우리에게 수학을. 우리에게. 우리에게다. 우리에게. us. 다음 기초문법은 인칭대명사다. 수학. mathematics 하든지 그냥 math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죠. 휴대전화라는 뭐라 해야 돼? 셀폰. 자, 그 다음에 4번. 그들은 사주었다. 잭에게 선물들을. 잭. 그 다음에 선물들. presents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기프트라든지. 그 다음 5번. 나는 요리해준다.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그들에게. 야야, 대열은 그들의다. them. 목적어라 했잖아. 목적어. 그럼 대명사는 당연히 목적격을 써야죠. 그래서 them 그 다음에 dinner. 됐죠? 자, 그러면은 밑에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요동사 형태 적용. 그는 내게 기회를 주었다. He gave me a chance. 기회를 주었습니다. 1번. 내가 너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줄게. 가져다 줄게. 너에게. 그럼 가져다 주다. 가져다 주다가 왜 테이크가 되노 이 사람은? 그럼 테이크가 없는데 지금. 없는다는. 아니 오른쪽에 고기가 있는데 왜 테이크를 써요? 가져다 줄게. get. 그렇지. 그 다음 너에게가 지금 for you로 있죠. 그럼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 some water. 물을 좀 하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some 쓴다고 생각해라. 자, 그 다음에 아빠가 우리에게 주스를 만들어 주셨다. 존댓말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만들어 주셨다. made. 주스. 주스죠.
주스를 좀 만들어 주셨다 하면 분명히 썸 주스가 많은데 저기 좀이 없지. 네. 그죠? 다음 3번. 데이비드는 셀리에게 자신의 공책을 빌려주었다. 빌려주었다. 렌트. 그 다음에 자신의 공책.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헐 클래스메이트는 그녀의 반 친구인데 자신의 공책이 지금 누구 자신의 공책인데 데이비드 자신의 공책이잖아. 그게 데이비드 남자잖아. His notebook. 4번. 파커 씨가 너에게 그 소식을 말해줄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왜 톨드인데 뭐뭐를 것이다. 내 앞에 will 있는데 tell. 아 이게 지금 숙제를 아까 그렇게 시켰을 때 답을 그렇게 잘했던 거는 뺏긴 티가 팍팍 나는 거지. tell. 그 다음에 그 소식. the news. 그 다음 5번. 세나는 자신의 반 친구들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보여주었다. showed. 그 다음에 자신의 반 친구들에게 her classmate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요 동사 문장 비교하기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 주어 동사 간목 직목에다가 간목 직목 자리 바꾸고 중간에 전치사 to 집어넣는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번. 그는 케이크를 가져왔다는 he brought a cake야.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 나에게가 하나 더 들어갔지.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brought me. 그렇지. brought me a cake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바꾸면요. brought a cake to. 책대로 일단 가자. 책대로.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시계를 샀다. 근데 이번에는 시계를 사주었대. They bought him a watch. 자리 바꾸면 bought a watch. 사주었다다. 사주었다. 돈 들어갔잖아. 돈. all. 3번. 그녀는 미술을 가르친다. 그녀는 그들에게 미술을 가르친다. teaches. 뭔 소리예요 지금? 그들에게 then. 그 다음에 alt 들어가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엔요. 밑에 거 바꾸면 teaches. alt. for. 이게 아니고 to. 가르친다잖아. 대화상에서 그냥 과목 가르치는 거잖아. 그 얘기잖아 이 사람아. 아 또 선생님 가르치려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for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는. 근데 일단 책대로 가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장 전환하기. 자 낸시는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차를 좀 갖다 드렸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바꾸면 got some tea for her grandfather. (2번은) I will lend you. 그 다음에 그렇지 my text. 자, 그 다음에 3번 made. 죄송합니다. made. 그 다음요 his girlfriend spaghetti. 4번 brought me. 오케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단어 배열하기입니다.
자, 단어 배열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배열하는 거 단어 안에 to나 for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써줘야 되고, 그게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은 간접 목적어, 즉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그 순서대로 해주면 돼. 알겠죠? 자, 1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1분 좀 심했고 3분. 쓰리만 하는 거예요. 네, 다 했습니까? 네. 봅시다 그럼. 병을 나에게 좀 건네줄래요? Pass the bottle to me. Pass the bottle to me. 네. 2번은 Showed showed the the way silver the way city hall. 계속 가봅시다. 네, city hall to me. to me. 일단 틀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그 남자는 알려주었다니까 됐어. 그지?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잘 봐라. 시청으로 가는 길이다. 시청으로 가는 길. 길이제. 시청으로제. 그럼 to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me가 어디 있어야 되겠노? me가 Way요. 여기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실수들이 적용된다니까. 시청으로 가는 길. The way하고 city hall이 둘 다 명사인데 어떻게 이게 그래 연결이 됩니까? 안 되지. 알았으면 됐어 이제. 자, 그 다음에 3번. 새 이웃이 나에게 부탁을 했다. The new neighbor asked me a favor. 됐죠? 그 다음 4번. 나는 부모님께 티셔츠를 사드렸다. 그렇지. 5번. 왕,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중국어 단어 몇 개를 가르쳐 주었다.
Chinese word.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영작 훈련 가보겠습니다. 나는 네 친구들에게 너는 네 친구들에게 사실을 말했니? 너는 네 친구들에게 사실을 말했니? 한번 해볼래 이것도 5개. 차라리 해보고 틀리는 게 더 나을 걸. 1번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의문문이잖아. 그럼 did 주어 동사 원형이니까. 그럼 너 그 다음 말했니? 근데 did가 있으니까 당연히 tell은 동사 원형 때려야 될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네 친구들에게. 그럼 네 친구들에게 your friends. 그 다음에 잠깐만 전치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지우고 사실을 말했니? 그러면은 the truth. 그 다음에 말하다니까 to your friends. 됐죠? 나머지 한번 해봐. 요것도 3분. 그 전에 다음 다 해석하고. 됐어요. 자, 그러면은 밑에 한번 봅시다. 자, 2번 불러봐. Show the blue jacket 어, to her. 그렇지. show the blue jacket to her 맞고 3번은 Made a desk for me. 그렇지. made a desk for me. 4번은 I bring the newspaper for my father. 갖다 드렸다잖아. 그럼 bring이 과거요. brought. I brought the newspaper to my dad. 그 다음에 5번은 Sent a birthday card to me. 오케이, 잘했습니다. 됐죠?